54살에 처음 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작업복 바지 위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남자의 그것을, 등목을 마친 그가 뒤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 54년 중 20년을 함께한 전 남편. 그 사람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메말랐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54살 김영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3년 전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살던 그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죠. 너 같이 억세고 곰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냐? 돈도 못 버는 게 여자로서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어. 그 모진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어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시골 읍내로 내려와 공사 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밥을 파는 작은 한바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땀 냄새에 절어 살다 보니 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영희 씨, 여기 밥 좀 더 줘. 소리치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저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밥 주는 아줌마일 뿐이었죠. 그렇게 제 인생은 건조하고 팍팍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박철호 씨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요. 철호 씨는 인근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을 모는 기사였습니다. 나이는 42, 저보다 띠동갑이나 어린 남자였죠. 하지만 그를 연하남이라고 부르기엔 그가 가진 분위기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키 190cm의 거구에 옷 위로 터질 듯 솟은 근육, 덥수룩한 수염까지.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산적 아니면 돌쇠라고 불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가 무서웠습니다. 밥을 한 공기 가득 퍼서 묵묵히 먹기만 할 뿐, 말 한마디 없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서늘했거든요. 사건은 장마가 시작된 어느 여름날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점심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방 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배수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시커먼 하수구 물이 역류해서 주방 바닥을 덮치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전선이 물에 닿을까봐 겁이 나 누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식사를 하던 인부들은 밥 먹는 흐름 끊긴다며 혀를 찰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철호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선 건요. 그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둘이서도 낑낑대며 옮기던 업소용 냉장고를 믿기지 않게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비키세요, 다칩니다. 낮게 깔린 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마치 깃털을 옮기듯 냉장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는 터진 배수관을 맨손으로 막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말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상황이 대충 정리되었을 때 철호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저는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닦으세요. 옷이 다 젖어서 어쩌나.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땀과 빗물에 젖은 작업복이 찝찝했는지 밖으로 나가 수도가에서 등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이라도 다시 하려고 주걱을 든 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젖은 상의를 훌러덩 벗어 던진 그의 등판은 마치 성난 황소 같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근육들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가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물을 끼얹느라 흠뻑 젖은 작업복 바지가 그의 하체에 적나라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전 남편에게서는, 아니 살면서 본 어떤 남자에게서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굴곡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압도적인 남성성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 54세, 남의 몸을 보고 당황한다는 게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저도 놀라고 철호 씨도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철호 씨는 민망한 듯 급히 수건으로 앞을 가렸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에 그 무뚝뚝하고 무서운 산적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덩치 큰 소년이 부끄러워하는 것만 같았죠. 아, 죄송합니다.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가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서. 아니, 죄송해서. 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지만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만 낮에 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 남편은 늘 저에게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전 남편은 잠자리에서 늘 자신만 챙기기 급급했고 그마저도 시원찮았습니다. 저는 그게 남자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본 철호 씨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런 남자가 아직 세상에 있었구나. 두려움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본능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제 아랫배를 묵직하게 눌러왔습니다. 54살,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제 가슴에 불씨가 당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 남자와 나는 단순히 밥집 주인과 손님으로 끝날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주방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제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 식구 앞에 서서 국을 퍼 담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문 쪽을 힐끔거리게 된 것이죠. 오전 11시 30분 먼지를 뒤집어 쓴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올 때면 제 심장은 묘하게 박동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거대한 덩치, 철호 씨가 쭈뼛거리며 들어오면 제 손에 들린 국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이쿠, 사장님. 오늘따라 내 국그릇엔 고기가 없네? 단골 김씨 아저씨가 투덜댔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 냄비 속 가장 실하고 큼직한 고기는 오직 한 사람, 철호 씨를 위해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닭곰탕이 나가는 날엔 닭다리 2개를, 제육볶음이 나가는 날엔 고기 반,
밥반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철호 씨는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남기면 벌 받는데. 라며 웅얼거렸지만 저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죠. 덩치를 보세요. 그 몸 유지하려면 엔진에 기름을 많이 부어야죠.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그러면 그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그 많은 밥을 산적처럼 들이마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복스럽게 먹는 모습, 그리고 밥알을 씹을 때마다 불끈거리는 더 근육을 훔쳐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시골 바닥 좁다더니 제가 산적 같은 총각에게 밥을 고봉으로 퍼준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나 봅니다. 어느 날 식재료를 사러 읍내시장에 갔더니 건어물 가게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아이고, 영희네. 자네 그 덤프 기사한테 공들이나 조심여. 그 덩치 봐라. 곰도 때려잡게 생겼던데 그런 놈이랑 엮이면 여자가 뼈도 못 추여.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애들이 보면 울어. 생긴 대로 논다고 성격도 포악할지 누가 알아? 자네 전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남자가 눈에 들어오나? 사람들은 철호 씨의 겉모습만 보고 위험한 야수 취급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워했으니 그들을 탓할 순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그 사람 물난리 났을 때 아무 말 없이 도와준 사람이야. 덩치만 컸지 속은 얼마나 순한데. 속으로만 사귀며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갔는데 철호 씨가 구석 자리에 혼자 남아 밥알을 새듯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식당 안엔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용기를 내어 냉장고 깊숙이 숨겨뒀던 장어즙 한 포와 간 무친 겉절이를 접시에 담아 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요즘 현장 일 힘들다면서요. 철호 씨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니, 사장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제가 죄송해서. 죄송할 거 없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엔 짙은 피로와 함께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42살, 한창 때의 나이. 저런 건장한 체격에 성실하기까지 한 남자가 왜 아직 혼자인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철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가 큰 눈을 꿈뻑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철호 씨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착한데 여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철호 씨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물컵만 만지작거리더니 한참 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한다고요? 인상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세서 물건을 부순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여자를 몇 번 만나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다들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타고나길 기운이 좀 넘쳐서 남들보다 몇 배는 세다고, 아프고 무섭고 징그럽다고 다들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철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떤 여자는 저보고 괴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여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제가 또 상처 줄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산 지 15년 됐습니다. 저 같은 놈은 그냥 이렇게 일만 하다 죽는 게 맞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연애를 포기하고 금욕 생활을 해온 남자. 자신의 타고난 활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믿고 살아온 남자.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그의 굵은 팔뚝과 허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목격했던 그 압도적인 크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통 여자들에겐 그게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무능함과 시들한 잠자리에 20년간 메말라 비틀어져 있던 저에게는 그의 고백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엄청난 보물처럼 느껴졌다면 제가 미친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설렘이었습니다. 남들은 감당 못해 도망친 그 힘, 어쩌면 억척스럽게 살아온 나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54살의 나라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게 바로 저런 진짜 남자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을 행주로 훔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철호 씨,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철호 씨가 건강하다는 증거지. 그 여자들이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제 말에 철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투박한 눈망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징그럽지 않습니까? 징그럽긴요. 든든하기만 한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본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좁은 식당 안의 공기는 끈적하고 뜨겁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굶은 남자와 20년 동안 만족을 모르고 산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철호 씨를 보내고 문을 잠그는데 손이 덜덜 떨려 열쇠 구멍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된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자들이 도망을 갔을까? 무서움보다는 확인해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는 듯 거대한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연신 경보를 울려댔고 오후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해가 지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일찌감치 귀가하고 텅 빈 식당, 저는 혼자 남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한바집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터, 포격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수십 번, 갑자기 식당 밖에서 끼익 쾅 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강풍에 식당 간판이 반쯤 뜯겨나가 위태롭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날아가서 누구라도 다치게 하면 큰일이다 싶어 빗속으로 뛰어들었지만
54살 여자의 힘으로 태풍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려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제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비키세요. 위험합니다. 철호 씨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야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가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그 무거운 철제 간판을 맨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비바람이 그의 굵은 팔뚝을 때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박힌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밧줄을 가져와 간판을 기둥에 단단히 좀 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의 등 근육을 보며 저는 무서움 대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감기 듭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무심하게 툭 내뱉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도 제 걱정부터 하는 그 남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비바람 치는 밤,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그 식당 안이 사무치게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철호 씨, 가지 마요. 옷이라도 말리고 가요. 이 날씨에 운전하면 위험해요.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 손에 닿은 그의 팔뚝은 돌처럼 단단했지만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체온 때문인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못 이기는 척 따라 들어온 그를 위해 저는 급히 셔터를 내리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좁은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촛불 하나를 켜둔 식당 안은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밖은 태풍으로 세상이 뒤집어질 듯 시끄러웠지만 안은 빗소리 외에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가게에 있던 헐렁한 티셔츠를 건넸습니다. 그가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주방 구석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버너를 켜고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제 헐렁한 티셔츠가 그에게는 쫄티처럼 딱 달라붙어 넓은 어깨와 흉곽의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털며 자리에 앉는 그에게서 훅 하고 끼쳐오는 비릿한 빛내음과 짙은 남자의 향기.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소주잔을 채워 건넸습니다. 마셔요. 몸 좀 녹이게. 철호 씨는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독한 소주가 들어가자 그의 얼굴에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빗소리를 안주 삼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철호 씨가 툭 침묵을 깼습니다. 사장님, 아니, 영희 씨.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투박하고 낮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영희 씨처럼. 이렇게 곱고 마음씨도 좋은 분이.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제 마음의 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에게서 들었던 말은 재수 없는 여자,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여자, 매력이라곤 없는 곰 같은 여자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저를 기센 이혼녀로만 바라봤죠. 그런데 이 투박한 남자가 저를 곱다고 해준 겁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만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곱긴 뭐가 고와요.
나 다 늙은 할망구예요. 전 남편이 그랬어요. 나보고 여자로서 끝났다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라고. 엉엉 우는 제 모습이 추했을 법도 한데 철호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솥뚜껑만 한 손을 뻗어 제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를 다루는 것처럼요. 어떤 놈입니까? 어떤 눈빛 놈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철호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엔 영희 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저같이 못나고 힘만 센 놈한테 밥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저한테는 영희 씨가 여자고 은인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동정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라는 여자를 향한 서툰 진심과 억누르고 있는 뜨거운 열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순간 며칠 전 그가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여자들이 도망갔다는 그 말.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54년 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체면, 도덕, 그리고 늙은 여자가 주책이다라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끈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15년을 굶주린 맹수가 앉아 있고 나는 20년을 메말라 온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채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뻗어 그의 굵은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손에 잡힌 그의 맥박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호 씨. 네. 아까 그랬죠. 힘 조절이 안 돼서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철호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가 슬그머니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꺼내보지 못했던 제 안의 가장 도발적이고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도망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씨, 그게 무슨... 나 54살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웬만한 일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철호 씨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상체를 테이블 위로 살짝 기울이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제 그림자가 그의 그림자 위로 포개졌습니다. 나랑 확인해 볼래요? 그 순간 철호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박했던 돌쇠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컷 본연의 야성이 들어찼습니다. 그가 거칠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악력이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짜릿하게 느껴질 만큼 제 몸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제가 시작하면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경고처럼 혹은 간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아 제 허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철호 씨는 저를 마치 쌀가마니가 아닌 깃털을 들어 올리듯 가볍게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54살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볍고 소중한 존재로 안겨본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에 매달려 식당 안쪽의 작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저를 낡은 매트리스 위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비로소 그가 왜 여자들이 무서워했다고 말했는지, 왜 15년 동안이나 본능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는지 몸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은 그의 몸은 목욕탕에서 얼핏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제 위를 덮치는 듯한 압도감. 솔직히 말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요. 제발 말해줘요. 그 거구의 사내가 저 하나 다치게 할까봐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배려가 고마워서, 그리고 그 투박한 사랑이 너무나 애틋해서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나 믿고 그냥 해요. 그리고 시작된 그 밤은 제 54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20년은 늘 밍밍한 맹물 같았습니다. 그는 늘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돌아누웠고, 저는 천장을 보며 언제 끝나나를 세곤 했죠. 하지만 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건 마치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 제 몸과 영혼을 몽땅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제 몸의 뼈마디가 울리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된다던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억눌러왔던 15년의 에너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폭력이 아니라 저를 꽉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멈칫했지만 저는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너무나 벅차고 황홀해서 터져 나오는 소리였으니까요. 영희 씨, 영희 씨.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자기의 이 넘치는 힘을, 이 흉물스럽다고 생각했던 몸을 오롯이 받아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듯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엉겨붙어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스프링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밖의 천둥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메마른 고목나무가 아니라 아직도 뜨거운 피가 도는 여자라는 사실을, 그것도 아주 관능적인 여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비가 그치고 창틈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옆을 보니 철호 씨가 곰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의 얼굴은 덩치에 안 맞게 너무나 순박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여자가 제가 알던 김영희가 맞나 싶어서요. 푸석푸석했던 피부에는 윤기가 돌고 퀭했던 눈 밑은 맑아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양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시든 꽃이라며요. 비웃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받고 만족한 여자의 생기 넘치는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그때 뒤에서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철호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다가와 뒤에서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자 또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 잤어요? 몸은
괜찮습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를 살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그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돌쇠 아니랄까봐 힘이 장사네. 나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제 농담에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는 뒤로 돌아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죄송하긴요. 나 태어나서 어제처럼 행복했던 적 없었어요. 고마워요, 철호 씨. 그날 이후 우리 가게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남들 눈을 피해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는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으러 오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를 보러 오는 거였죠. 밥을 먹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찌릿한 전기가 통했고, 제가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그가 바람처럼 나타나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옮겨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겁니다. 손목 나갑니다. 인부들이 오 박 기사 사장님한테 점수 따려고 그러냐? 라고 놀려대면 그는 묵묵히 씩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구석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그는 180도 변했습니다. 잽싸게 제 엉덩이를 툭 치거나 볼에 뽀뽀를 하고 도망가는 귀여운 짓을 서슴지 않았죠. 낮에는 듬직한 보디가드, 밤에는 지칠 줄 모르는 야수. 저는 54살에 비로소 연애라는 게 이렇게 달콤하고 살맛 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철호 씨 덕분에 가게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힘쓰는 일은 그가 도맡아 해주니 저는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음식 맛이 더 좋아졌는지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돈도 절로 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낀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쨍한 햇볕만 내리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진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제 얼굴이 필수록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집 여사장, 얼굴 핀 거 봐라. 보통이 아니야. 그 덤프 기사 박 씨랑 보통 사이가 아니라며? 밤마다 식당 불이 꺼지질 않는다던데. 남자가 덩치값을 하는지 여자가 아주 죽고 못 산다더라. 질투 섞인 수군거림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문이 엉뚱한 곳으로 아주 질 나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 장사를 마치고 철호 씨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영희, 잘 살고 있었냐? 돈 좀 벌었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던 전 남편. 도박 빚에 찌들어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안 주려고 앙들 쓰던 그 인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제 옆에 있는 철호 씨를 훑어보더니 경멸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곰 같은 놈은. 너 이혼하더니 아주 막 나가는구나. 젊은 놈 끼고 노니까 살맛 나냐? 3년 전 도박 빚에 허덕이며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전 남편 강준식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마치 제 집 안방인 양의자를 빼딱하게 놓고 앉았습니다. 꾀죄죄한 양복에 풀린 넥타이, 그리고 도박판을 전전했는지 퀭한 눈빛.
하지만 그 특유의 거만하고 비열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김영희, 가게 꼴 보니 돈 좀 만지나 봐. 이 정도면 내가 올 때가 됐지.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껌을 짝짝 씹어댔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 이 악물고 일궈낸 가게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당장 나가. 제가 소리치자 그는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너 이 가게 차릴 때 쓴 돈, 그거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모은 돈 아니야? 내가 이혼해 줄 때 재산 분할 안 하고 그냥 몸만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 가게 지분 절반은 내 거야. 당장 현금 3천, 아니 5천 가져와. 그럼 조용히 물러가 줄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위자료는커녕 그가 남긴 빚 갚느라 1년을 고생했던 저였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당신 빚 갚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제가 악을 쓰며 그를 밀치려 하자 그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곱게 말하니까 돈 내놓으라잖아. 그가 손을 치켜들며 저를 때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낮지만 묵직한 저음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철호 씨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전 남편의 팔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190cm의 거구인 철호 씨 앞에 서니 전 남편은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왜소해 보였습니다. 철호 씨가 손에 힘을 살짝 주자 전 남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안 놔? 너 뭐야? 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나가십시오. 철호 씨는 그를 짐짝처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전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기가 차서. 김영희, 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이혼하더니 외로워서 몸이 달았냐? 어디서 이런 무식한 노가다 꾼을 기둥서방으로 들였어. 돈으로 샀냐? 젊은 놈 맛보니까 좋든. 그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철호 씨까지 싸잡아 모욕하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쳐버릴 것 같았지만 철호 씨는 꾹 참았습니다. 폭력을 쓰면 제가 곤란해질까봐 참는 것이었습니다. 더 듣기 싫으니까 꺼져. 철호 씨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겁을 먹은 전 남편은 뒷걸음질 치며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 동네에 니들 실체를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매일 시장통과 마을 회관을 돌아다니며 확성기만 안 들었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한바집 김영희가 바람나서 조강 지쳐버리고 젊은 놈이랑 살림 차렸다. 그 덤프트럭 기사 전과자의 제비족이다. 늙은 여자 꼬셔서 돈 뜯어먹고 사는 놈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시골 동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식당에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철호 씨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덩치 좀 봐. 생전일 안 하고 여자 등골 빼먹게 생겼네. 쯔쯔, 영희 씨도 참.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가장 마음 아픈 건 철호 씨였습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던 그 착한 사람이 저 때문에 제비족이니 기둥서방이니 하는 더러운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철호 씨는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은 저를 위로했죠. 영희 씨, 신경 쓰지 마요. 우린 떳떳하잖아요. 밥 잘 챙겨 먹어요. 얼굴 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철호 씨가 일하는 채석장 소장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박 기사 좀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해주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우리 현장 이미지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과거의 업보 때문에 죄 없는 이 사람이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나 같은 늙은 이혼녀가 무슨 사랑을 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철호 씨를 앉혀두고 독하게 마음먹은 말을 꺼냈습니다. 철호 씨, 우리 그만해요. 철호 씨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었잖아요. 사람들 욕하는 거. 나 때문에 철호 씨 일자리도 끊기게 생겼고. 나 더 이상 철호 씨 망가지는 거 못 보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줘요. 일부러 모진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떠날 테니까요.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철호 씨는 화를 내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큰 손으로 제 떨리는 손을 덮었습니다. 영희 씨, 저 바보 아닙니다. 영희 씨가 왜 그러는지 다 압니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15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깟 놈들 말 때문에 다시 혼자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철호 씨, 일자리요. 다른 데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희 씨 없으면 저는 다시 숨만 쉬는 시체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우리가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안 둡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철호 씨의 눈빛에서 서늘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일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다는 마을 회관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의기양양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철호 씨가 마을 회관으로 갔다는 소리에 혹시라도 그가 홧김에 전 남편을 때려서 전과자라도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숨이 턱이 차게 달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은 이미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술에 거나하게 취한 전 남편 강준식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2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렸더니 저 여자가 바람이 나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 놓고 저 젊은 놈이랑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이게 천벌 받을 짓 아닙니까?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여자가 문제였어. 저 덩치 큰 놈이 제비였구만.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박으로 전 재산 날리고 이혼당한 건 당신이잖아. 왜 엄한 사람을 잡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의 확성기 소리에 묻혔습니다. 강준식은 저를 발견하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주인공 오셨네? 야, 김영희. 너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라도 내놔야지. 저 젊은 놈한테 갖다 바칠 돈은 있고 전 남편 줄 돈은 없냐? 그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모욕을 주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회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철호 씨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대신 말끔한 셔츠를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의 기세에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준식은 철호 씨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술 기운을 빌려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야, 이 덩치만 큰 놈은 여기가 어디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강준식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낚아채더니 마치 빈 쌀포대를 들듯 번쩍 공중으로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강준식의 두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190cm의 거구인 철호 씨가 팔을 쭉 뻗어 그를 들어 올리자 강준식은 꼼짝없이 매달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려줘. 이거 안 놔? 사람 살려. 마을 회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철호 씨는 흥분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봐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희 씨가 다칠까봐, 영희 씨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였던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철호 씨는 강준식을 바닥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채석장에서 돌 나르며 모은 돈입니다. 3억 5천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노가다꾼이라고 무시했던 그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희 씨 돈 필요 없습니다. 제 돈으로 영희 씨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살 자신 있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남들이 다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만 저를 사람 대접해 줬습니다. 저한테 밥 차려주고 웃어준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철호 씨는 저를 돌아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 씨가 저를 선택한 게 죄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욕할 거면 저를 욕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 건드리면 그땐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청년 진국이네. 전 남편이 쓰레기였구만. 분위기가 반전되자 강준식은 얼굴이 벌개져서 쥐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에이 그 못난 놈, 어디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결국 강준식은 동네 청년들에게 쫓겨나듯 도망쳤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떳떳한 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바집은 철원의 식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확장을 했습니다.
철호 씨는 이제 트럭 운전 대신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힘쓰는 일은 도맡아 하고 서빙까지 하는데 험상궂은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웃는 모습이 귀엽다며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쳐야겠네요. 얼마 전부터 제가 자꾸 속이 울렁거리고 신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이 55에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고요. 철호 씨 손을 잡고 떨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더군요. 김영희님, 이거 참 의사 생활 30년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축하합니다. 임신 10주 차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철호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나한테도 가족이 생기는 겁니까? 진짜 내 새끼가 생기는 겁니까? 남들은 주책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55세의 산모와 43세의 아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랑에 대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요. 전 남편이 끝난 여자라고 비웃었던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괴물이라며 숨어 살았던 철호 씨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그리고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저 김영희가 증명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